보니까 당신들이 이제 대한제국 할 차례네요. 맞죠? 대한제국 하고, 이제 뒤에, 이제 국권 비탈인데, 그 부분, 될 것 같아요. 근데 다음 주까지 수업하면은, 잘하면 진도는 다 맞춰줄 것 같은데, 그래도 혹시 얘들아, 내가 과제 낸 거, 아직 8반은 많이 했더라. 8반은 거의 다 해가지고 보니까 뭐, 병현이 안 내는 건 기억나는데, 병현이 없고, 이 자리에. 나머지 애들은 거의 다 했더라고. 했는 친구들은 다시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아직 안 한 친구들 병현이 말고 내가 몇 명 더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거 오늘까지 다 마무리합니다. 알겠습니까? 딴 거 없고 그냥 수업 다 들었으면 들었다고 그냥 표시하는 것밖에 없어요. 안 들었으면 그거 보라고 하는 의미고. 알겠습니까? 28일 날 수행평가 찍는 거 이제 다 알고 있죠? 카톡으로도 메시지로 일부러 보내줬으니까 자, 너네 등교하는 28일날 바로 시험 치니까 내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알겠어요? 시험 공부하세요. 오케이? 임병현 들어왔다. 임병현 들어왔습니다. 알겠어? 임병현 너에게 다시 한번 유튜브 봐도 됩니다. 지금 유튜브에도 생방송 중입니다. 그쪽으로 가서 봐도 됩니다. 일단 오늘 대한제국과 강무개혁 106페이지 106페이지 대한제국과 강무개혁에 대한 얘기. 이 부분은 어려운 게 없어요. 어려운 게 없고 뭐 중요한 거 한 가지만 포인트만 짚으면 되고 그 대한제국이 왜 탄생했는가 뭐 그 정도만 조금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까? 중요한 건 대한제국이 했던 광무개혁의 내용이야. 알겠습니까? 그 부분을 포인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대한제국이 탄생하게 된 배경. 녹화를 눌렀구나. 녹화 눌렀고요. 대한제국이 탄생하게 된 배경. 알겠습니까? 배경에 대한 얘기 간단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 대한제국이 추진했었던 이 개혁을 갖다가 우리는 땡땡 개혁이라 불러. 물론 답은 위에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땡땡 개혁이라 부르는 이 개혁의 특징. 알겠습니까? 특징 한번 살펴보고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중요한 내용은 이 개혁의 내용. 알겠습니까?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내용 딴 거 없고요. 이 중에서 가장 이 대한제국의 했던 이 광무개혁의 그냥 광무개혁의 중요한 어떤 개혁의 내용은 이 군사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군사 분야에서 조금 기억해야 될 거 많고,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경제 분야에서 좀 우리가 최근에 좀 중요하게 다루는 그런 분야가 있습니다. 알겠어요? 딴 거 아니고 이 대한제국에 따라 토지개혁 문제 이런 것들, 토지 제도 개혁에 대한 얘기는 한국사에서 최근에 조금 많이 중요하게 다뤘던 부분이니까. 알겠습니까? 이건 좀 알아둬야 됩니다. 토지개혁 부분. 그 다음에 이거 말고도 산업과 금융에 대한 어떤 근대적인 어떤 변화들. 7교시니까 말이 막 꼬이네요. 나도 힘들어요. 유튜브에 몇 명 보고 있지, 지금? 한번 볼까? 유튜브는 지금 7명 보고 있네? 많이 보고 있는 건 아니네요. 내 수업하는 거 지금 나도 보고 있어요. 유튜브 들어가니까. 딜레이가 있네요, 역시. 근데 화질은 확실히 좋을 겁니다, 저기가. 알겠나요? 두 채널로 갑시다.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일단은 대한제국이 탄생하게 된 배경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다시 이거부터 얘기해 봐야 돼. 맞죠? 아관파천. 이 아관파천이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교과서에서 그냥 한 줄로 끝나버렸지만, 일단은 이 아관파천은 이 왕권은 어떤 의미가 가질까? 왕권의 어떤 뭐라 해야 되나 표현은, 왕권의 왕실의 권위, 왕권이 간다. 왕실의 권위가 실추된 거죠. 알겠습니까? 이게 다른 나라도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사건이잖아. 왕이 불안해가지고 다른 나라 공장안에 피신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자기 나라에서.
물론 뭐, 예, 계기는 을미사변 때문이란 건 다 알고 있겠지만, 을미사변이 어쨌든 고종으로서도, 개혁에 대한 환멸을 느끼게 했던 사건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까? 자기가 등용한 어떤 그 개화파들이 저거들끼리 싸우다가, 맞죠? 많이 싸웠죠? 싸우다가 결국에는 이제 여기까지 온 건데, 이 개혁을 자기 스스로 중단한 겁니다. 아간 파천으로 가벌미 개혁을 계기로 하여. 그러니까 그 기억을 갖다 멈춘 게 바로 그 을미사변이 7교시라서 나도 힘듭니다. 잠옵니다. 알겠어요? 아간파천이었습니다. 알겠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 아간파천 때는 이 러시아에 대한 이권을 갖다가 많이 넘겨주게 되죠. 러시아에 대해서. 그래서 이 열강의 이권 침탈이 크게 달했던 열강의 이권 침탈이 엄청나게 증가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러시아한테 이권을 넘겨주니까 다른 나라한테 똑같은 이권을 넘겨줘야 되잖아. 뭐 최혜국 조항 기억납니까? 맞죠? 미국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은 똑같이 취급해달라는 그 최혜국 조항 기억납니까? 최혜국 대우 그랬잖아요. 어쨌든 그 뭐 우리나라의 뭐 그 금광 채굴권, 뭐 산림 채굴권, 체벌권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러시아나 미국이 많이 가져가기 시작하죠. 이때부터. 하여튼 이런 열강의 이권 침탈도 심해지게 되고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이런 궁궐을 비우고 다른 나라에 다른 공사관에 가 있는 것 자체가 좀 우스운 거죠.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이 유생들, 그러니까 유학을 공부하는 선비들, 알겠습니까? 유생들의 황궁 요구, 돌아오라! 고종 황제. 이것도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고. 그래서요, 이 아간파천이 1896년에 일어났잖아. 그래서 결국 이제 돌아옵니다. 알겠습니까? 1897년에 드디어 환궁하게 됩니다. 환궁. So, 컴백. 예? 컴백하게 되죠. 컴백하게 되는데 이 돌아왔던 궁궐은 그다음 경운궁이라고 불렸어요. 경운궁. 알겠습니까? 내 혼자서 막 수업하니까 여러분 되게 머리만 보고 있습니다. 머리만 보고 있어요. 계속 이렇게 막 쓰고 있어요. 응? 물론 화면 켜지 않은 친구들도 많아요. 자, 경운궁인데 이 경운궁이 오늘날 덕수궁입니다. 덕수궁이고 덕수궁은 뭐 서울에 안 살아 가본 적은 있겠지만 서울에 너네 가봤겠습니까? 중학교 때 수학여행으로 한 번씩 가봤거나 뭐 그 정도가 다겠죠. 근데 덕수궁은 그 동네가 어디냐면 옛날에 지금 정동이라고 하는 동네거든. 정동. 정동 일대는 과거에 우리나라에 이제 외국 공사관들이 많이 있었던 곳입니다. 뭐 러시아 공사관 당연히 거기 있었어요. 지금도 거기 가면 러시아 공사관 터가 남아 있습니다. 다 부서지고 이게 막루라 해야 되나? 탑 같은 게 하나 더 남아 있는데 하여튼 거기가 러시아 공사관 터입니다. 알겠어요? 그 당시에 러시아 공사관이 굉장히 컸었어요. 크기는. 그러니까 뭐 한 1년씩이나 있을 수도 있었겠죠. 이해됩니까? 하여튼 그 근처에 이제 있는 궁궐이 바로 경운궁이었고, 경운궁을 지금 오늘날 덕수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거기 가면 뭐 석조전도 있고 되게 좀 좋은데, 코로나 때문에 못 가겠죠. 이 시국에.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돌아온 게 이제 1897년입니다. 자, 뭐 어쨌든 나라 꼴이 말이 아니잖아요. 왕이 다른 나라 공사관에 피신해 있고 왕비가 죽고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 그러니까 이제 정치를 일신할 필요도 있는 거야, 사실은. 뭐 필요성은 알겠어, 나도. 그래서 이제 국호를 바꾸게 되는데 나라 이름을 갖다가 바꿔요. 이 나라 이름을 갖다가 알다시피 이 대한제국으로 정하게 됩니다. 대한제국. 멋있다, 대한제국. 알겠습니까? 우리 지금 대한민국이잖아. 대한제국에서 나온 거야, 사실은. 알겠습니까? 대한제국은 문자가 왔네. 대한제국은 이 국호가 된 대한은 원래 사만을 통합했다는 그런 말에서 나온 거야. 알겠습니까? 사만을 통합했다. 알겠어? 넌 사만 기억나니? 마한, 진한, 변한, 사만. 그 사만. 오케이? 자, 그 사만을 말하는 건데, 네. 이진영, 안녕. 채팅을 하면서 유튜브 실시간 방송을 하고 있는. 자, 그래서 대한제국은 사만을 통합했다 해서 대한이고,
이제 사마는 이제 우리 기억나나 모르겠지만 마한 진한 변한 그겁니다. 이제 그걸 통합해서 대한이라 부르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대한민국은 대한제국을 이어서 계속 이제 민국이라고 이 제국을 갖다가 이제 바꾼 거죠. 그때는 황제가 지배하니까 제국이었고 지금은 나라 이름이 이제 민국이니까 맞죠? 이렇게 대한제국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연호도 제공해요. 연호라고 하는 건 얘들아 잘 너네 좀 생소한 겁니다. 이거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잘 이게 쓴 적이 없어서 일본 애들은 이건 잘 알 거예요. 일본 애들은 연호 계속 쓰거든요. 그 나라 왕들 바뀔 때마다 알겠습니까? 일본에 최근에 왕이 바뀌었다고 하더라고. 연호 바뀌었다고 하더라고. 그 되게 자기가 평생 살면서 한번 볼 수 있을까 말까 한 게 연호가 바뀌는 거예요, 사실. 왕이 바뀌는 건 잘 없으니까. 그 일본 안에 왕이 있으니까 그게 가능한 거죠. 이해됩니까? 그렇다는데 우리는 연호를 쓴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조선시대 내내 청나라 중국의 연호를 써왔었거든요. 제국이 아니었으니까, 황제가 아니었으니까. 근데 이제 대한제국이잖아. 그래서 우리도 연호를 쓰게 된 건데 그 연호가 바로 이제 광무죠. 광무라고 하는 연호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광무개혁인 거야. 연호를 따서 광무개혁이라 부르고 그 다음에 이 황제의 어떤 그 격식에 맞는 그런 여러 가지 행사들도 이루어져요. 환구단 이런 거 있잖아요. 황구단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하늘에 제사도 지내고 알겠습니까? 교과서에 106페이지 보면 황구단 나와요. 알겠습니까? 이 황구단은 지금도 남아 있는데 그 터만 남아 있고요. 지금 황궁우라고 하는 그 뒤에 보이는 건물 있지. 저것만 지금은 덜렁 남아 있습니다. 가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초라합니다. 초라하고 호텔들 사이에 이제 꽤 큰 건물들 사이에 중간에 있어가지고 이게 무슨 정자인지 이게 역사적 건물인지 잘 알지도 못하는 그런 건물이 남아있긴 한데 어쨌든 이 당시에 대한제국을 선포했던 그런 어떤 흔적들이 바로 이 황구단 터인 거죠. 알겠습니까? 지금 하여튼 이렇게 해서 탄생한 게 바로 대한제국이에요. 그러면 얘네들이 도대체 이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난 뒤에 뭘 했나? 특징, 이 광무개혁의 특징은 어떻게 규정할 수 있냐면 우리가 계속 얘기하지만 그 전에 했었던 이 아간파천을 갖다가 되새겨보면 돼요. 되새겨보면 이 아간파천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동안 가부을밀기를 갖다가 스스로 뒤집어 엎은 거잖아. 고종이. 알겠습니까? 가부을밀기를 갖다가 자기 스스로 뒤집어 엎은 거라고. 물론 일본이 이제 지나치게 간섭하고 왕비 죽이고 이러니까 개혁을 갖다가 자기도 싫어했겠죠. 유생들도 막 반대가 일어나고 을미의병이 일어나고 이러니까 명분이 있었겠지만 어쨌든 개혁 자체를 지가 뒤집어 엎은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개혁을 안 할까? 그럴 수는 없었다고. 개혁은 하고 뭔가 국가를 바꿔야지 살아남는 시기였으니까 개혁은 해 나가죠. 대신 이제는 자, 이 광무개혁 가장 중요한 거는 황제가 중심이 된다는 거야. 그 이전에 가부을밀개혁은 신하들이 막 급진개합하니 온공개합하니 이러면서 개혁을 했다면 이제 그게 아니라 황제가 개혁의 중심이 되는 거라고. 딴 거 없어요. 광무개혁은 뭐라고? 황제 중심의 개혁인 거야, 그냥. 알겠습니까? 끝! 알겠습니다. 특징은 끝이에요. 황제 중심의 개혁. 오케이? 자, 그래서 이 광무개혁이 가지고 있는 원칙은요, 책에도 소개되고 있지만, 구본신참이라 부릅니다. 구본신참. 구본이 무슨 말이냐면, 구본은 옛것을 근본으로 한다. 다시 말하면, 정치개혁에 대한 역점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치개혁은 원하지 않았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광무개혁을 갖다가 폄하하는 게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근대 국가로 나가기 위해서는 서양과 같은 어떤 근대적 의회 제도를 만들거나,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사회 제도를 일신하거나, 또는 어쨌든 근대 국가에 필요한 어떤 여러 가지 요소들 있지. 그런 것들 갖다 갖춰가는 걸 개혁이라 보는데, 이거는 거꾸로 가는 거야. 거꾸로. 그냥 황제권 강화. 알겠습니까? 그러고 있었으니까 이 광무개혁을 갖다가 좀 비하하고 비판했었던 거가 사실인데, 최근에는 광무개혁이 물론 정치개혁 부분에서가 되게 미진했지만 군사라든가 경제적인 어떤 개혁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평가할 부분이 많다 해가지고 좀 이렇게 중요하게 다루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어쨌든 정치개혁은 되게 미진했었어요. 대신 새로운 것은 뭐라고? 참론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광무개혁의 원칙은 구본신참이라고 우리는 정리할 수 있는데,
정치개혁보다는 군사, 제도, 알겠습니까? 이런 개혁들은 어느 정도 수용하는. 어떻게 보면 얘들아, 온건개혁파가 했던 거랑 똑같지 않니? 맞잖아요. 온건개혁파가 추진했던 기술 뭐 이런 것들은 받아들이자고 하는 거니까 사실 온건개혁파의 주장하고 똑같은 거라고 사실은. 알겠나요? 근데 이게 다른 점이 뭐야? 다른 점.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른 점은 바로 이거야. 개혁의 주체가 누구라고 하는 거? 황제라고 하는 거야. 그 차이점입니다. 쌤이 지난 시간에 가보개혁도 1차 가보개혁, 2차 가보개혁, 그 다음에 3차 가보개혁 구분해서 설명했는데 그 내용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걸 이끌어 나갔던 개혁 주체가 누군가를 잘 살펴야 된다 했습니다. 맞죠? 그때는 1차 가보개혁 때는 온건개혁파, 급진개혁파, 그 다음에 흥선대원군 일부 세력들까지 포함해가지고 가보개혁이 이루어졌다면 2차 가보개혁 때는 급진개혁파들이 주도했었죠. 박영영호가 복귀하고 이해됩니까? 뭐 이런 것들의 차이점, 그걸 살피는 게 핵심이었다고. 그래야지 밑에 있는 개혁들이 이해가 된다고. 마찬가지야. 광무개혁은 황제가 중심이 됐던 거야. 당연히 권력이 누구에게 집중되겠습니까? 권력이 누구에게? 그렇지. 황제에게 집중되는 그런 개혁을 해 나갔던 거야. 그래서 광무개혁은 1899년에 이런 어떤 개혁의 내용을 담은 헌법과 같은 이 헌법과 같은 게 만들어져요. 이 뭐냐면 대한국국제라고 하는 건데 국제라고 하는 게 선포가 되는데 이거 헌법입니다. 일종의. 알겠습니까? 106페이지 보면 있잖아. 대한제국은 세계 만국에 공인된 자주 독립한 제국이다. 뭐 정치는 과거 500년간 전래되었고 앞으로도 만세토록 무한한 군권을 지니고 있다. 줄줄줄 나오거든요. 그 핵심은 바로 뭐냐면 이거야 그냥 전제, 군주제. 알겠습니까? 모든 권력은 황제에게 있다. 끝. 알겠어요? 대한민국 국제의 핵심은 그냥 그런 거예요. 그냥 황제에게 모든 권한이 있다고 그냥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잘 기억하면 있잖아. 우리가 이제 대한제국이 1897년에 선포가 됐지만 망하는 거는 사실상 1910년이잖아요. 근데 국권을 잃어가는 과정은 1904년부터야.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불과 5년 뒤면 이제 나라 망하기 시작할 겁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외교권 상실이잖아요. 다음 시간에 이제 얘기하겠지만 외교권 상실. 그 외교권 상실에 있어가지고 외교권을 넘겨주는 이런 문제는 사실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야 될까? 일사오적? 이완용? 뭐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지만 사실 최종 결정권자는 누구야? 최종 결정권자는 대한민국 국제에 따르면 황제에게 있다고 해놨잖아요. 난 이완용이라든가 일사오적을 갖다가 변호할 생각은 없는데 근데 사람들이 전부 다 모든 책임을 갖다 거기다 지우는 건 나는 잘못이라 생각해요. 대한제국의 모든 권력은 황제가 가지고 있었다니까? 걔네들이 권력이 있었던 거 아닙니다. 알겠어요? 걔네들이 매국했고 친일했던 건 사실이지만 걔네들이 만국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는 건 난 그건 반댈세. 고종이 무능했던 거라고. 지가 권력을 쥐고 있었으면 그걸 잘 쓰시든가. 일본이 빼앗으러 권력을 자기의 국권을 갖다 가져가면 목숨 걸고 지키든가. 지가 다 가지고 있었잖아요. 알겠습니까? 난 그렇게 봐요. 자, 어쨌든 대한민국 국제의 특징은 잘 파악해 두시고요. 자, 내용 봅시다. 그러면 이제 광무개혁의 구체적인 내용.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정치개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되게 미진합니다. 알겠습니까? 이런 거 미진하고 모든 권력을 갖다가 이제 황제에게 집중하는 거, 이게 거꾸로 가는 격이니까. 그렇긴 하지만 군사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좀 이제 평가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개혁을 한다는 게 정치제도의 개혁만 중요한 건 아니거든. 나라 힘을 강화시켜야 되는, 아닙니까? 물론 앞에도 뭐 가보개혁 때라든가 이런 때도 군사적인 부분이 있었긴 있었어요. 그렇지만 뭐 구체적이지 못했고 실현되지도 못했지만 이 대한제국 시절에는 이 원수부라는 걸 설치해요. 원수부. 자, 요거 적어줍시다. 원수부. 원수부를 하고 한번 끊을게요. 잠깐만. 동영상 한번 끊고 갈게요. 19분 찍었네.